안녕하세요. 법고리즘입니다. 자,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그리고 기타 등등 사기는 갈수록 유형이 다양해지고, 이게 깜빡 속아 넘어가기 십상인데요. 최근에 제가 각종 상담 사례 등을 통해서 실제 상담한 사례들 중에 로맨스 스캠, 일종의 썸 타는 관계, 또는 어떤 남녀 사이의 호감을 이용한 사기 유형, 그리고 또 인스타 등등에서 좀 자주 나오는 사기 유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인스타 DM으로 특히 외국인인 척 하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경우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카톡으로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딱 걸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 등록되지 않은 사람인데 프로필 사진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딱 열어보면 잘생긴 백인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메시지 자체, 카톡 메시지 자체는 한글로 옵니다. 요즘엔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가보면 번역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국어로 딱 보면 이제 번역해서 보내는구나 그거 알겠죠.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런저런 얘기, 그리고 근황 이렇게 하면서 친구가 필요하다,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면은 친밀감도 생기고 경계심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특히 이성적 호감을 유도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신은 의사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은 의사인데 세계보건기구 파견 의사로 현재 분쟁 지역에 파견 나와 있는 의사다. 그리고 자기는 미혼이다, 또는 미혼이라고 안 하는 경우에는 이혼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는 어릴 적부터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고 전쟁을 싫어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의사가 됐다라는 뻥을 치죠. 그래서 전쟁 지역에 자원해서 와서 현재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고충 같은 것도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나이지리아 또는 중동 지역을 많이 뻥치죠.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자랐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은 평소에 좋아하는 나라라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 K-드라마, K-팝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한다든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자기한테는 큰 낙이다 등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나라에서 나중에 기회되면 여행 또는 놀러 가고 싶다 이야기를 넘어서서 나중에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정착하고 싶다 이야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랑 대화하니까 너무 말도 잘 통하고 편하다, 그래서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편한 스타일이 내 이상형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사람들 특징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리고 보통 돈을 요구하더라도 한 번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 드물어요.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제가 예전에 실제 알던 사례들 중에서는 거의 몇 년에 걸쳐서 몇 억을 사기 피해 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절대 한 번에 한꺼번에 보내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비례해서 신뢰감을 점차 쌓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자기는 곧 임무가 종료된다, 파견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그래서 자기 본국은 어디 프랑스다, 영국이다. 근데 오랫동안 지친 것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한국에를 가서 몇 달 동안 일단 한국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다. 근데 다만 문제가 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지역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 처리도 여러 가지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한국에 올 수 있는 비행기표 또는 이렇게 일종의 여비를 좀 빌려달라 또는 보내달라라고 합니다. 몇백만 원 선으로 일단 요청을 하겠죠. 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 더 있다가는 너무 위험해져서 곧 임무를 종료하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현재서 이 임무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처리해야 될 비용이 또 얼마 소요된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금융 제한 때문에 나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또는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식입니다. 99.9% 사기겠죠. 소위 썸 타는 관계를 이용해서 호감에 기반해서 편취하려는 건데요. 진짜 외국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는 진짜 국적이 나이지리아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대부분은 이거 대포폰 쓰고
그 송금 받는 통장도 대포 통장이고 뭐 외국 통장 쓰는 경우도 있지만 뭐 국내 은행 사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속아서 돈을 보내게 되면 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그 사람 처벌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피해를 본 돈 회수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돈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짜 외국인이었고 뭐 외국 생활을 할 때부터 오랜 기간 뭐 이렇게 메시지, 메일, 그다음에 뭐 보이스톡 등으로 친분 관계를 쌓다가 피해자분이 여자분이셨는데요. 여자분이 결국 그 끝에는 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자세한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좀 뭐 불쌍한 느낌마저 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카톡으로 뭐 처음에 접근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로맨스 스캠에 당했다. 피해를 크게 보면 몇억 원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으로 피해를 입는 유형 중에는 투자 유도 또는 뭐 빌려달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 피해자 유형을 제 체감상 보자면은 주로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나이대는 높아질수록 그리고 남녀 중에서는 여자분 그러니까 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인 것 같고요. 종합을 해보면 지방에 살고 계신 뭐 5, 60대 이상의 여사님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눠서 돈을 보낼 때는 이거 뭐 주변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사기란 걸 의심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게 사건화가 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또는 뭐,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가족회의, 조금 뒤늦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반드시 갖추는 요소는, 뭐,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번듯한 외관이죠. 일단, 뭐, 카톡 프로필에 잘생긴 백인 의사, 그리고 직업도 의사가 일반적인 직업 중에는 가장 선망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예를 들어 나는 조금 외로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말 상대도 없어서 적자가 잘생긴 외국인 의사가 나한테 친구하자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맨스 스캠 사기 유형이었고요. 요즘에 뭐 인스타그램에서도 사기가 정말 많은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처음에 보통 DM으로 많이 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게 또 계정 또 보면 뭐 팔로워도 수만 명씩 되고 뭐 가상화폐 트레이더, 가상화폐 연구소 영어로 이렇게 외관을 갖춰놓고 DM이 옵니다. 자기는 이렇게 뭐 미국 어디서 하고 있는 가상화폐 트레이더다, 아니면 어디 거래소인데 한국 내 에이전시를 찾고 있다, 뭐 그런 유형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무슨 여군 사진인데 자기는 뭐 파견된 주한미군이라고 하면서 뭐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뭐 말상대가 필요하다, 당신이 마음에 든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계정에서 DM을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요. 이 계정 특징은 뭐 수시로 바뀝니다. 계정이 한번 만들어졌던 계정으로 보내고 나서 그걸로 뭐 소개의 성과를 이룬 다음에 없애고 또 하고, 근데 보면은 뭐 사진은 같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도 실제 사람은 아니겠죠. 도용한 사진일 텐데, 어떤 경우 좀 심한 경우에는 그 같은 사진으로 계정이 한 7번, 8번 바뀌는 경우도 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든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는 사기든 간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아예 답을 안 하시는 게 상책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뭐 전쟁 지역에 있다고 해서 뭐가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다고 자기 가족 두고 왜 모르는 저기 멀리 있는 이 한국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보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사기니까 절대 조심하셔야겠습니다.